앞서 살펴본 객체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객체 배열이라는 특별한 배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배열의 각 요소가 객체인 배열을 그냥 객체 배열이라고 명명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배열을 선언함에 있어서 배열의 요소 타입을 클래스 타입으로 기술한 배열을 객체 배열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이런 클래스 타입의 객체 이 개수 개만큼을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을 하고 하나의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이 이름과 배열의 순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저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배열의 각 요소 객체를 위한 클래스 타입에 생성자가 지정되어진 경우 객체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각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변수와 다르게 배열의 경우에는 다수 개의 데이터들의 묶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초기화하고자 하는 값들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따라서 배열 선언과 동시에 equal 중괄호 표현을 통해서 각각의 초기값들을 나열할 수 있고, 각 요소 객체에 대한 초기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클래스에 인자가 일치하는 생성자 호출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초기값들을 기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의 복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complex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complex 타입의 객체는 그저 하나의 복소수를 위한 실수부와 허수부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 필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complex 타입으로 clist라는 이름의 3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컴플렉스 객체가 아니라 컴플렉스 객체 3개를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을 하고 그 시작을 clist라는 배열의 이름으로 매핑을 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clist라는 배열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체는 3개의 객체가 있기 때문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0번, 1번, 2번과 같은 순번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순번을 기반으로 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을 이용해서 clist라는 배열의 0번 요소, 1번 요소, 그리고 2번 요소 등과 같이 식별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과 순번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배열의 각 요소에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for 반복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반복문 중에서 for 반복문은 반복 횟수를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현재 배열의 할당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 만큼 반복시킬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하고 또 명확한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clist라는 배열의 i번 요소 객체에 대해서 멤버를 참조하기를 show complex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현재 아래 그림에서 보면 clist라는 배열의 각각의 i번째 요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컴플렉스 객체이기 때문에 멤버 참조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해당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멤버에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 타입으로 배열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저 참조 변수들의 묶음일 뿐이지만 C++에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객체 배열을 직접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같은 관점에서 일반 객체를 생성할 때에도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즉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하고 나서 별도로 동적 할당되어진 객체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C++에서는 지역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동적 할당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죠. 물론 C++ 프로그래밍에서도 자바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적 할당된 객체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객체 배열 역시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 현재 clist라는 이름의 배열은 배열 선언문에서 할당 크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equal 중괄호를 통해서 나열되어진 초기값의 개수만큼 배열 요소가 할당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현재 콤마로 구분되어진 4개의 초기값들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 clist라는 배열은 4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각의 요소 타입은 complex라는 클래스 타입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각 요소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equal 중괄호 안에 초기값들이 기술되어지는 자리에는 컴플렉스 타입의 클래스에 존재하는 생성자를 기술해 줌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실수를 전달받아서 하나의 복소수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가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생성자 함수 호출과 같은 표현을 써줌으로써 이 구문에 의해서 C리스트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2x4라는 값으로 두 번째 요소는 4x8이라는 값으로 각각 초기화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이 C리스트라는 배열이 메모리 1000번지부터 할당되어진다라고 한다면 1000번지서부터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에 다음과 같은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초기화되어진 값들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 객체 4개가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더불어서 pcom이라는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주소에 가보면 컴플렉스라는 객체가 있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환경에서 포인터 변수는 그저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의 저장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pcom이라는 변수에다가 Clist라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간략화되어진 표기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pcom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갖고 있고 그 주소값에 가보면 복소수 객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표현해 본다면 복소수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 이 pcom이라는 변수에는 복소수 객체의 주소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Clist라는 배열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현재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인 복소수 객체에 대한 주소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Clist의 네모가로 0이라는 요소 앞에 주소 연산자를 붙여줄 필요 없이 단순히 배열의 이름만으로도 해당하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pcom이 가리키게 할 수 있고, 이후 우리는 pcom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현재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 show complex 해라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현재 pcom이 1000번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1000번지에 있는 객체, 즉 2 플러스 4i라는 내용이 적절하게 출력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례적으로 배열의 시작 요소를 포인터가 가리키지만 꼭 시작 요소를 가리켜야 한다라는 제한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의 포인터가 배열상의 특정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통해서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의 다음 요소들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pco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1000번지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pcom 플러스 1이라는 포인터의 산술 연산은 그저 1000 더하기 1에서 1001번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pco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00번지에다가 현재 이 pcom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 크기만큼 더해져서, 즉 현재 환경에서는 더블형 변수 2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만큼 더 더해져서 이 위치를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pcom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 show complex 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배열상의 두 번째 객체에 대해서 show complex로 호출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C 언어에서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다뤘던 것과 달라지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포인터가 됐던 배열이 됐던 특정 객체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다라는 점만 확인을 해둡시다. 다만 앞에 나와 있는 예처럼 현재 같은 지역에서 선언되어지는 배열을 굳이 포인터를 통해 가리키고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저 우리는 Clist라는 배열이 있으면 Clist라는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직접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배열의 특정 요소를 포인터 변수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기본 자료형 타입의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수 호출 시 객체 배열을 인수로 전달을 해서 함수 호출 측에서 함수에게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 언어나 C++ 언어에서 배열을 함수 호출 측에서 함수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결코 없어요. 배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덩치가 큰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다량의 메모리 복사를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함수 출칙에서 함수에게 배열을 넘기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호출칙에서 함수 호출의 실인수로 배열의 이름만 기술해 줌으로써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을 하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라고 하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를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 주소를 함수 호출 측에서는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실인수 영역의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간접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영역에 하나의 객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가 나열되어 있을 테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인터 산술 연산을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의 다음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고, 함수 안에서 처리할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저 상수번 for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반복할 배열의 크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 동일한 타입의 배열에 대해서 처리하되 각각의 배열의 길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례적으로 함수 출시 두 번째 인수로 배열의 크기, 즉 반복 횟수를 전달해 줌으로써 함수 내부에서는 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크기만큼 반복하도록 해서 다양한 길이를 갖는 배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타입의 배열 리스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 출문에서는 어떤 경우의 배열이라도 상관없이, 또 예외 없이 함수 호출 시 호출 측에게 배열을 통째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만 기술해 준다라고 했어요. 앞에 주소 연산자나 이런 것 하나 붙지 않아요.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함수 매개 변수에서는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인수를 하나의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 줌으로써, 즉 현재 이 리스트라는 것은 컴플렉스의 배열을 가정했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전달받으면 되는 것이죠.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그 주소값에 가보면 컴플렉스 객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리스트라는 것은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소가 나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FN이라는 함수 안에서 이 리스트라는 배열에 대해서 몇 번만큼 반복할 것인지를 관례적으로 두 번째 인수로 전달을 해주게 되어지면, FN이라는 함수 구현 안에서는 array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요소부터 n개만큼 반복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내가 함수 출시 이 크기를 바꿔주게 되어지면 역시 함수 내부에서 처리할 배열의 요소 개수를 달리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주소값이 전달되어져서 포인터 관점에서 접근되어지기는 하나,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포인터라는 것이 간접 참조 연산 이런 좀 복잡한 개념들이 동반되어지니까 좀 더 간단한 관점에서 그저 배열의 관점에서 매개 변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킬 때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배열의 첨자 연산은 다소간의 연관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가 배열은 아니지만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첨자 연산하는 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C언어 때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차원의 객체 배열을 전달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 유형을 기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100% 동일하게 동작되어진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메인 함수에서 CList라는 컴플렉스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들을 나열을 해서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초기값을 동반하는 배열의 할당 크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sizeof 연산자를 통해서 전체 배열의 크기를 한 요소의 크기로 나눠주면 쉽게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배열을 show complex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 값들을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show complex array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메인 함수 측에서 만들어진 배열을 함수 몸체 쪽으로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함수 추문의 실인수 부분에는 배열의 이름만 써줌으로써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을 하고, 따라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컴플렉스 포인터 타입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도록 한 것이죠. 더불어서 이 함수는
다양한 길이를 갖는 컴플렉스 배열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두 번째 인수로 현재 배열의 크기, 즉 이 함수 안에서 이 배열에 대해서 몇 번만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별도의 정수형 변수로 넘겨주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함수 정의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array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받은 배열의 시작 주소부터 시작해서 포인터 산술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얻어내고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 showComplex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해서 각 요소의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매개 변수로 받은 사이즈번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의 복소수 배열에 대해서도 항상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은 배열의 시작 요소의 주소값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컴플렉스의 포인터 변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배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에 주석 처리한 것처럼 컴플렉스 어레이 네모 가로가로와 같이 기술할 수 있고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배열 관점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요소 객체들을 접근할 때 역시 주석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배열의 선택식 표현과 점 연산자를 통해서 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처리하는 것 대신에 배열처럼 받아서 배열처럼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디버깅 모드를 통해 시작을 해보면 현재 clist라는 배열은 FFDEC라는 메모리 공간에 컴플렉스 객체 4개가 할당되어져 있고 각각의 컴플렉스 객체는 지정되어진 초기값으로 초기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8ffdc라는 주소값을 19번째 줄의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호출축으로 전달하게 되어지니까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해서 함수 정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array라는 매개 변수는 여전히 8ffdc라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그대로 전달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이 array라는 변수는 그저 컴플렉스 타입의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디버깅 모드 환경 안에서 열어봐야 배열처럼 여러 개의 요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타입이 컴플렉스이다 보니까 그저 하나의 컴플렉스 객체가 전달되어진 것처럼 밖에는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열을 전달받았을 때 이 전달받은 포인터를 통해서 연속된 몇 개만큼 반복해야 하는지는 함수 내부에서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관례적으로 별도의 반복 횟수를 전달받고 그 반복 횟수만큼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다만 배열을 포인터로 전달받았을 때 디버거 상에서 디버깅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따라서 여기 옆에 조사식 부분에다가 포인터의 이름과 콤마 써주고 내가 접근할 요소의 개수 현재에서는 4개다 라고 하면 4라고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array라는 포인터부터 4개만큼 마치 배열처럼 접근을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수 내부에서 이 조사식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식 탭은 기본적으로 왼쪽 창 영역에 있을 텐데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오른쪽에다가 도킹해서 사용을 해주면 지역 변수의 내용과 내가 관심 있게 살펴볼 표현식의 값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